고은쌤과 함께하는 역사는 쉽다. 신라의 삼국 통일. 우리도 통일됐으면 참 좋겠다.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와 어떠한 항쟁, 전쟁을 치렀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면 그 얘기에 이어서 신라가 중심이 되어서 삼국을 통일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뿅!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을 나열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우리 친구들이 표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또 시작을 해볼까요? (6세기) 말부터 (7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세는 말이야. 어땠을까요? 기억나요? 우리 두 세력으로 나눴었죠. 돌궐, 고구려, 백제, 왜가 중심이 되는 무슨 세력? 그래요. 남북 세력이 있었고 신라와 그리고 수당을 연결하는 동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지도로 함께 얘기를 나눠봤었죠. 근데 그때 선생님이 이 신라와 그리고 고구려의 관계를 얘기를 할 때에 이 두 나라가 어떤 관계? 그치, 서로 좋지 않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신라가 고구려의 SOS를 청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 한번 그 얘기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외교관으로서 김춘추의 선택. 백제가 대하성을 비롯한 신라의 40여 개 성을 빼앗습니다. 이때 이 대하성 같은 경우는 이곳을 다스리던 사람이 바로 김춘추의 사위였죠. 그래서 대하성이 함락될 때 항복을 했던 김춘추의 사위 그리고 그 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굉장히 김춘추가 슬펐겠죠. 그래서 이때가 선덕여왕이 신라를 다스리던 때였는데 김춘추는 외교관으로서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하러 갑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을 만나죠. 그랬더니 연개소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라가 점령하고 있는 고구려 땅을 돌려준다면 군사를 내어주겠어. 여기서 신라가 점령하고 있는 고구려 땅, 여기는 중령 이북의 영토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오딘고 한이 지도를 보면 이해가 쉬워요. 첫 번째 지도는 우리 5세기 고구려 전성기 지도고요. 밑에 있는 지도는 6세기 신라 전성기 때 지도입니다. 5세기 고구려가 영토를 남쪽으로 확보를 해서 이제 한강이 거의 이제 더 밑으로 많이 내려온 지역을 차지했을 때 이곳에다가 충주 고구려비, 즉 중원 고구려비를 세웠죠.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도 진흥왕이 영토를 확대하다가 한강 유역을 딱 점령한 순간 그 지역에 단양 신라 적성비를 세웁니다. 이 두 개의 비석이 있는 지역을 중령 지역이라고 이해를 하면 쉬워요. 이곳 이북의 영토를 지금 요구를 하는 건데, 즉 한강 유역을 내놓아라 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김춘추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희 신라는 고구려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영토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김춘추를 가둬버리죠. 그리고 백제와 협력을 해서 당항성이라는 곳을 공격을 해요. 당항성이 어디냐면 현재 수원 화성에 해당하는 곳인데 이곳을 공격한 이유가 뭔고 하니 당으로 가는 교통로였기 때문에 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죠. 이 일이 있었던 것은 신라의 선덕여왕 때였어요. 이로부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신라의 왕은 진덕여왕으로 바뀐 때였죠. 이번에는 김춘추가 외교관으로서 당에 도움을 요청하러 갑니다. 군사를 보내 백제를 없애주십시오 라고 당태종을 만나요.
여기서의 당태종은 맞아요. 우리 고구려의 전쟁, 안시성을 함락하지 못했던 그때 그 당태종이거든요. 당태종이 김춘추의 이 요청을 딱 받은 다음에 속으로 생각을 하죠. 오 예, 아이 잘만 하면 고구려를 다시 신라를 이용해서 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서로의 어떤 이익을 요구했던 두 나라는 함께 동맹을 형성합니다. 그게 바로 나당 동맹이죠. 신라의 나, 그리고 당나라의 당. 그래서 나당 동맹입니다. 나당 동맹군은 이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러 갑니다. 나당 동맹을 맺을 때에 두 나라는 약속을 했던 게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약속이자 선서 같은 거? 자, 당나라의 선서는 이렇습니다. 선서, 당은 신라에게 군사를 내어주겠습니다. 선서, 신라는 어디 이북에 어디 땅을 당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괄호에 들어가는 것은 강 이름이거든요. 어느 강인고 하니 바로 대동강입니다. 대동강 이북에 어디 땅? 고구려 땅을 양보하기로 약속을 하죠. 우리 그럼 대동강이 어딘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대동강은 현재 이 평양이 있는 곳에 흐르는 이 강이 바로 대동강이에요. 이 강 이북의 영토를 누구에게 양보하겠다? 그치, 고구려에게 양보를 하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당 동맹군은 먼저 백제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정방이 이끄는 당 군대에게 기벌포에서 백제는 패배를 하죠. 그리고 신라와의 이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안시성 말고 영화 한 가지 더 추천을 해줬죠. 기억나요? 그래, 바로 황산벌 전투입니다. 황산벌 영화를 보게 되면 신라군을 이끌었던 누구? 백제의 누가 이끄는 결사대, 여기 채울 수 있거든요. 첫 번째 괄호에 들어가는 인물은 바로 김유신 장군입니다. 김유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춘추와 함께 통일신라로 나아가는 그 핵심적인 세력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에 백제의 누가 이끄는? 네, 계백이 이끄는 결사대가 패배를 합니다. 여기서 결사대라는 것은 맺을 결이, 그러니까 결심하는 거, 죽음을 걸고서 싸우러 나간 군대를 결사대라고 해요. 이렇게 황산벌 전투에서 신라가 백제를 무너뜨린 이후에 이제 나당연합군은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을 함락을 하고요. 이제 옹진성으로 도망갔던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을 이제 항복을 받게 되고요.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는 거죠. 우리 학습지 9페이지 보면 선생님이 백제 멸망시기 연도를 왜 그렇게 써놨나 몰라? 자, 수정하세요. 660년이어야 되는데 몇 년으로 돼 있어? 600년. 그거를 찍찍 긋고 660년으로 바꾸세요. 이제 그러면 어디를 멸망시키러 가야 될까를 보기 전에 우리 옛 문화파트에서 기억날까? 우리 여기 사비, 그러니까 지금의 부여죠. 이곳에 있는 이 탑, 5층 석탑. 그렇지. 정림사지 5층 석탑에 이 소정방이 글씨를 새겨놨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백제를 우리가 평정했다 이런 글귀. 좋아요. 자, 그럼 이제 고구려의 멸망 얘기를 나눠봅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나라 당나라의 전쟁에서 그렇게 힘이 강했던 고구려가 이때는 국가의 힘이 매우 약화된 상태였어요. 계속된 전쟁으로 나라가 지쳐있을 뿐만 아니라 연개소문이 죽은 이후에 아들,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남생, 남건, 남산이라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이 세 아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중앙 정치가 매우 혼란스러웠고 중앙이 온전하게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할 때
외부의 침략을 받게 되면 더 쉽게 무너지기가 쉽죠. 그래서 결국 고구려는 이제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여러 성들이 차례차례 무너지다가 평양성이 함락됨으로써 668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학습지에 고구려 멸망 연도도 우리 친구들 고쳐놓으세요. 660이 아니라 668년으로요. 자, 이렇게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된 다음에 사람들은 백제야 다시 일어나, 고구려야 다시 일어나 이러면서 부흥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 지도에서 녹색깔에 해당하는 지역이 고구려 유민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분홍색 표시된 곳은 백제 유민의 근거지인데 이 녹색깔 네모에 있는 인물 고현무, 건모장 그리고 누가 있어요? 그래, 저 아래쪽 안승. 그리고 이 세 인물은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인데 건모장의 그런 추대로 안승이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둘의 사이가 조금 안 좋아지게 돼요. 그리고 백제 부흥운동도 보면 흑지상지, 복신, 도침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 중에서 여기 금마저를 중심으로 안승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고구려 부흥운동인데 신기하게 저 지금 밑에서 활동하잖아요. 이 사람은 왜 여기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할까요? 그거는 우리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 이전에는 동맹이었다면 나당 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수하게 되죠. 왜 동맹 관계였다가 전쟁으로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는 당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고자 했던 야심을 드러냈기 때문이에요.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안동 도호부를,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는 웅진 도독부를 세웠는데 여기까지는 신라가 참았거든요. 근데 신라 지역에도 계림 도독부를 당이 설치합니다. 선생님, 도호부는 뭐고 도독부는 뭐예요? 네, 여기서 도호부라는 건 뭐냐면 당나라가 주변 지역에 설치한 최고 군사기관인데요. 중국을 중심으로 방위로 동서남북 정도를 나눠요. 그리고 동쪽 지역을 총괄하는 군사기관으로서 고구려 지역에다가 설치를 한 거죠. 안동 도호부를. 그리고 도독부는 지방에 설치한 통치기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지금까지 봐줬는데 당나라 안 되겠어 라고 하고 나당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지원을 해요. 왜냐하면 신라가 이제는 저 거대한 당나라와 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더 많은 세력과 더 많은 사람의 힘을 모아서 싸워야겠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 고구려 유민을 먼저 포섭을 하게 되는데 바로 보덕국을 세워주게 됩니다. 이 보덕국은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안승과 관련이 있어요. 안승은 신기하게 조금 전에 지도에서도 봤지만 고구려 유민들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뚝 떨어져서 남쪽에 지금의 익산에 해당하는 금마저에 위치했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신라가 고구려 안승을 보덕국이란 나라의 왕으로 옹립해주고 유민들을 함께 다스릴 수 있게 해줘요. 작은 나라로 인정을 해주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고구려 유민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함께 당나라와 전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신라가 통일한 이후에 신라는 지방행정구역으로 이곳을 편입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유민을 포섭한 다음에 조금 더 세력을 키운 신라는 두 곳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첫 번째는 매소성 그리고 기벌포입니다. 두 지역 지도로 확인하죠.
매소성은 현재 경기도 연천에 해당하는 지역이고요. 기벌포는 바로 이곳인데 우리 조금 전에 백제가 당의 소정방이 이끄는 군대와 대치했을 때 졌던 그 기벌포 똑같거든요. 금강이라는 강의 하류, 바다와 만나는 쪽에 있는 게 기벌포인데요. 이 두 곳에서 신라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당의 군대는 이제 점차 철수하게 되죠. 그래서 신라는 당 군대를 몰아내게 되고 이제 삼국 통일을 676년에 이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 대동강에서부터 원산만, 여기가 원산이거든요. 원산만을 경계로 해서 삼국 통일을 이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옅은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통일 신라의 영토인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신라의 삼국 통일이 676년에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그 한계점은 당의 세력을 끌어들인 통일이었다라는 점과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영토를 상실했다라는 점이 있어요. 하지만 민족 형성 계기를 마련했고 새로운 민족 문화 발전 기반을 형성했다라는 의의도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신라의 삼국 통일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신라의 삼국 통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익숙이 들어서 알고 있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독사실론에 뭐라고 적었냐면요. 다른 종족을 끌어들여 같은 종족을 멸망시키는 것은 도적을 불러들여 형제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고려 시기에 이 삼국에 대한 역사서가 바로 삼국사기이거든요.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신라가 두 나라 사이에 위치하여 잠시도 편안할 데가 없었다. 당의 군대를 빌려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하고 사방이 안정되었다 라는 거죠. 이 입장은 뭐냐면 신라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고 신라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 고구려와 협력하려고 했으나 잘 안 됐지 않느냐. 어쨌든 후에는 당과 전쟁을 통해서 삼국 통일을 이뤄낸 거는 우리가 좋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 준비했어요. 신라의 삼국 통일은 과로이다. 왜냐하면 과로이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이 다음 강의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구글 설문지 제시를 해놨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견을 선생님이 수합해서 참신한 아이디어 또는 함께 나누고 싶은 친구의 얘기는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볼까? 선생님 생각에 신라의 삼국 통일은 동전이다. 왜냐하면 동전의 양면이 다른 것처럼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요렇게 해보는 거예요. 좋아요. 이제 우리 학습지 9페이지의 세 번째 부분 채워보고요. 교과서는 몇 페이지더랑? 86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한번 해봅시다. 읽어보면서 중요한 부분 밑줄 별표 땡땡땡 해보기예요. 최고야, 잘했어. 오늘은 여기까지. 역사는 쉽다.